안녕하세요, 쭈님들. 마리아주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는 한우 오마카세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마장동에 있는 본앤브레드예요. 본앤브레드는 마장동에서 축산업을 시작으로 아버지에서 아들에 거쳐 200째 운영하고 있는 한우 브랜드인데요. 처음에는 아드님이 한우를 숙성하는 방법을 연구하시며 작은 공간을 만들어서 지인분들과 고기를 테이스팅하는 시간을 갖다가 지인들의 지인들로 점점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금액을 지불하고 식사를 준비해달라는 부탁이 많아졌대요. 그래서 그날의 고기 상태를 봐가며 손님을 따로 받기 시작하다가 지금의 엄청난 규모의 본앤브레드가 탄생했어요. 예전 업장은 와인 모임이 있어 몇 번 갔었는데 이전한 곳은 첫 방문이에요. 건물을 통째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층마다 컨셉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1층은 술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간단한 스테이크와 햄버거, 가츠 샌드 등 안주류가 있는 라운지, 2층부터는 단품으로 메뉴 주문이 가능한 곳이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지하는 오마카세를 운영하는 곳으로 그날 하루 딱 한 팀만 받는 프라이빗한 공간이에요. 이 지하 공간은 하루에 한 팀만 받는 대신 인원수에 상관없이 250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1인부터 8인까지는 인원수 상관없이 250만 원, 8인 이상은 30만 원이라고 하는데 최대 10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다고 해요. 마장동의 본앤브레드 건물과 지금 인천의 파라다이스 호텔에 입점되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본앤브레드의 한우 오마카세를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마리아주입니다. 오늘은 본앤브레드 왔어요. 디너 오마카세 시작합니다. 먼저 준비해 주실 고기를 보여주시고 구워주시는데요. 그동안 간단한 음식들이 준비되더라고요. 2명당 하나로 준비되는 직접 만든 육포와 연근튀김, 치즈와 토마토 치즈예요. 그리고 같이 준비된 육회는 고추장과 참기름으로 양념이 되어 있고 샐러드는 1인 하나씩 준비가 되네요. 육회는 꼬리살이라는 부위인데 아주 쫄깃탱글하면서 회로 치면 화로회처럼 기름기 없이 탄탄한 식감이에요. 고추장과 참기름이 많이 써서 먹는 순간 굉장히 친근한 느낌인데요. 샐러드는 이탈리안 드레싱이 들어간 치즈와 기본 샐러드였는데 역시나 친숙하고 거부감 없는 맛이라 처음 이곳을 들어와서 분위기나 금액적으로 다소 부담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데 첫 음식들이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처음에 보여주신 안심 부위인 샤토브리앙을 구워주고 계신데요. 이 부위는 안심 부위에서 중앙 부위에 위치하고 있는 최상급 안심 부위로 숙성 기간을 통한 고기가 준비됐어요. 고기가 구워질 동안 오늘의 와인을 소개할게요. 이날은 생일 모임이 있던 날이라 특별히 와인을 한 병씩 챙겨갔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한 와인을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크룩이라는 샴페인이에요. 크룩의 90년대 빈티지 샴페인인데요. 30년이 된 샴페인인데 그래서 약간 꼬릿하면서 누룩향이라고 하는 향이 더해져 세월의 흔적을 보여줘요. 혀 밑에 침이 고이게 하는 부드러운 산미가 처음에 느껴지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양송이버섯 향과 진하게 꿀에 절인 노란 과실향이 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먼저 샤토브리앙이 구워졌어요. 같이 준비된 건 트러플 소금인데 저는 그냥 소금도 부탁드렸어요. 샤토브리앙은 미디엄 레어로 구워서 생 트러플을 갈아서 올려주셨는데요. 한 입 먹자마자 정말 진하게 퍼지는 깨끗한 육향과 육즙이 팍 터지면서 기름에 녹는 식감이 아니라 고기 자체의 부드러움이 굉장히 좋아요. 위에 올려낸 트러플 자체가 사치라고 느껴질 정도로 고기 자체가 너무 맛있었어요. 저도 오랜만에 방문을 했지만 요 근래 몇 년 동안 먹어봤던 한우 오마카세와는 정말 고기 퀄리티가 차원이 다른 느낌이에요. 정말 이게 진심 안심이다 라고 보여주는 그런 맛이었는데요. 이 샤토브리앙이 숙성을 통해 진하게 나는 육향부터 촘촘하게 결이 느껴지면서도 포근하고 보드라운 식감인데 정말 너무 좋았어요. 이번엔 두 번째 채끝이 준비되는데요. 이거는 안심보다는 기름기가 많아서 미디엄으로 구워주신다고 해요. 고기를 구워주시는 분이 고기 부위를 하나하나 잘 이해하고 구워주시는 것 같았어요. 위에는 유자 머스타드를 올려냈다고 하는데요. 일반 식여자보다는 맛이 순하면서 새콤한 맛이 더해져 고기 맛을 방해하지 않고 같이 잘 어울렸어요. 좀 전에 안심은 고소하면서 깨끗한 우유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거는 치즈같이 진한 육향이 인상적이었어요. 기름의 고소함이 더해지면서 맛이 더 진하고 식감도 더 탄탄해요. 굽기도 너무 좋았고 고기 결을 살리면서 부드럽게 씹히는 게 고기를 썰어놓은 결도 너무 좋더라고요. 숙성을 통해 고기의 맛이 응축된 느낌이에요. 확실히 안심과 채끝의 차이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맛이었어요. 이거는 치맛살 옆구리 쪽이라고 하는 부위인데요. 채바지살이라고 해요. 일반 치맛살이라고 하면 담백한 부위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기름기가 많아요. 살치살처럼 부드럽게 풀리는데도 치맛살의 그 결이 느껴져요. 이 부위 자체가 기름이 많아서 그런지
듯이 거의 안쪽 살까지 다 익혀주셨는데요. 지방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식감인데도 느끼하지 않고 맛이 진하면서 담백했어요. 와, 정말 오랜만에 고기를 너무 맛있게 먹어보네요. 이번에는 안심 추리라고 하는 부위인데요. 안심 옆에 길쭉하게 붙어있는 쫄깃하고 담백한 맛의 특수 부위라고 해요. 이거는 기름기가 없는 부위라 미디엄 레어 정도로 구워주신 것 같고 위에는 양념된 부추를 올렸어요. 이 꼬득꼬득한 식감이 재밌네요. 약간 꼬리찜 먹을 때 스지 부분에 붙어있는 살 같은 그런 식감인데 굉장히 담백하면서 식감이 좋았어요. 중간에 굴 요리가 준비됐어요. 이거는 지금 계절에 딱 먹을 수 있는 벚굴이라고 하는 건데요.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채취한다고 해요. 강굴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일반 굴보다 크기가 거의 두세 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상태가 너무 좋아서 탱글하게 씹히면서도 단맛이 좋았어요. 위에는 상큼한 폰즈 같은 소스가 올려져 있었는데 굴 맛을 방해하지는 않고 굴의 비린향이나 느끼함을 잡아주는 것 같아 좋았어요. 좀 전에 양념고기를 말하니 딱 나왔죠. 부채살 부위인데 양념에 재워놓은 것 같진 않고 살짝 뿌리신 것 같아요. 마블링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양념이 아주 가볍게 느껴져서 고기 맛이 죽거나 그렇진 않았는데 저는 이날 맨 처음 나왔던 안심과 등심이 너무 임팩트가 있어서 부채살을 무난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마블링의 끝판왕 살치살이 준비됐는데요. 살치살은 얇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셨고 굽기 전에 바로 양념에 묻혀서 구워주셨어요. 와, 정말 입에 넣자마자 녹아버렸어요. 예전 일본에서 먹었던 최상급 와규 스키야키가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나라 한우로도 이런 맛을 낼 수 있다니 정말 뿌듯하고 놀라웠어요. 제가 살치살은 기름기가 많아서 자주 먹지는 않은 부위인데 딱 먹자마자 기분 좋은 간장 향이 친숙한 소갈비 양념 같은데 간장과 단맛의 조화와 감칠맛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고기 두께감도 다른 부위보다 얇게 썰어내서 간장향이 잘 배어있어 고기 기름의 느끼함도 없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안심과 등심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따로 단품으로 주문이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 꼭 다시 먹으러 올 것 같아요. 오늘은 한우 오마카세인 만큼 레드와인이 빠지면 서운해서 다른 와인도 하나 소개할게요. 이날 생일을 맞이하신 분께서 통 크게 쏘신 미국 최고의 컬트 와인인 한란 이스테이트예요. 컬트 와인이라고 하면 소량 생산되는 고품질 와인을 말하는데요. 한란 이스테이트는 미국을 대표하는 컬트 와인이기도 해요. 까베르네 쇼비뇽이라는 품종을 중심으로 블렌딩된 와인인데 굉장히 바디감이 묵직하고 블랙베리 체리 향이 아주 진하게 농축된 그런 맛이에요. 이 01 빈티지는 로버트 파커에게 100점을 받기도 한 와인이라 너무 감사히 잘 마셨네요. 이번에는 사장님이 직접 안창살을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위이기도 한데요. 이것도 어떻게 고기를 써느냐에 따라 굉장히 느낌이 다른 부위예요. 보통 이렇게 결 반대로 잘라주시는데요. 이 부위가 내장을 감싸고 있는 부위라고 해서 그 피향이나 특유의 향이 있어요. 저는 그 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치아가 들어가는 순간 얇은 막이 터지는 것처럼 안에 육즙이 팍 터지는 게 그 안에 농축된 고급스러운 육향이 착 나와요. 탱글하면서도 약간 치맛살 같이 결이 느껴지는 식감인데 이 식감도 쫄깃하니 좋았어요. 이거는 가치 샌드인데요. 고기를 튀겨서 빵 사이에 넣은 샌드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안에 들어간 소고기는 무려 처음에 나온 안심 부위의 가장 최상급 부위인 샤토브리앙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기름기가 없는 부위이다 보니 이렇게 미디엄 정도로 익혀서 튀겨내주셨더라고요. 고기는 굉장히 부드러워서 빵과 함께 이질감 없이 먹기도 편하고 맛있었어요. 이 소스는 돈가스 소스 같은데 역시나 친숙한 맛이라 남녀노소 호불호 없이 다 맛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만두라는 요리가 나왔어요. 광어 안에 엎진살과 버섯, 야채를 말아서 익혀내셨고 이 육수는 포항초라는 시금치와 바지락으로 만드셨다고 해요. 이 육수가 또 끝내주더라고요. 시금치와 바지락이 너무 잘 어울리고 간도 좋았어요. 어만두 자체도 자칫 심심할 수 있는 요리인데 고기랑 야채들이 같이 들어가서 식감도 좋고 맛도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 좋았어요. 이번에는 양념된 갈비를 보여주시며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뼈에 붙은 제대로 된 갈비를 도톰하게 썰어내서 양념에 재우셨더라고요. 양념갈비가 구워지는 동안 한식 반상이 준비됐는데요. 작은 솥밥부터 반찬과 쌈채소까지 알차게 준비되더라고요. 무려 사골 육수를 사용해서 밥을 지었다고 하시는데요. 옆에는 도가니탕과 반찬으로는 게장, 멍게젓, 등심으로 만든 장조림이에요. 밑에는 쌈장과 청어알, 갓김치, 그리고 동치미예요. 이 멍게젓갈에도 스토리가 있다며 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장님이 어릴 때 이 아버지가 운영하던 축산시장에서 멍게를 싣고 다니던 푸드트럭이 있었대요. 그때 아버지나 상인분들이 일하던 복장으로 그대로 트럭에 가서 500원 주고 멍게와 소주 한 잔을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릴 때는 그 멍게 향도 싫고 이해가 좀 안 됐었는데 이제 성인이 되고 마장동에서 같이 고기 잡
작업을 하는 일을 배우다 보니 하루 종일 고기 냄새에 지쳐있을 때 이 멍게의 바다 향을 딱 맡으면 피로를 씻어주는 그런 기분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반상을 구상할 때 꼭 멍게를 사용하겠다는 결심을 했대요. 그런 스토리가 더해져 더 따뜻하고 포근한 식사가 되는 것 같아요. 잘 구운 양념갈비와 고슬고슬하게 지은 쌀밥은 말하지 않아도 한국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밥과 함께 먹을 불고기도 등심으로 만들어서 개별로 준비해 주셨어요. 고기도 고기지만 같이 내어준 반찬도 하나같이 다 맛있고 도가니탕은 단품으로 팔아도 될 정도로 정말 제대로 끓이셨더라고요. 음식도 좋았지만 음식 하나하나에 맞춘 한식스러운 이 기물들도 참 멋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도톰하게 썰어낸 꽃등심인데요. 다시 고기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마블링이 촘촘하니 보기에도 고기색이 정말 좋았어요. 금방 등심 옆에 붙어있는 이걸 새우살이라고 하는데요. 기름기가 굉장히 많은 부위인데 겉면을 바삭하게 익혀내서 속은 촉촉하고 고소하면서도 고기 향도 좋았어요. 이거는 오늘 잡았다고 하는 소의 토시살이에요. 간바지살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것도 아까 안창살과 비슷하게 내장에서 가까워서 그런 비슷한 피향이 나요. 역시나 제가 좋아하는 부위인데요. 토시살은 진한 육향도 좋았고 그 꼬치구이 전문점 가면 닭 염통 구워주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도 나요. 이번에는 파스타가 준비됐는데요. 빠게리라는 쇼파스타 종류인데 크림소스에 버무려 나왔어요. 그러고는 큰 치즈를 가져오더니 뜨거운 파스타를 치즈에 바로 버무려 주시더라고요. 다양한 요리가 나오는 것도 행복이지만 오마카세는 역시 보는 재미까지 더해져 훨씬 더 즐거운 식사 자리가 되는 것 같아요. 치즈에 버무린 파스타는 마지막에 트러플 페이스트에 또 한 번 버무려 준비가 됐는데요. 와, 웬만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만들어주시는 파스타보다 더 맛있네요. 이 빠게리라는 면이 도톰해서 딱 맛있게 적당히 익히는 것도 힘든데 면의 익힘이나 이 꼬릿한 치즈향, 트러플 향도 정말 맛있었어요. 그 다음 미트파이라는 요리가 나왔는데요. 안에는 고기와 버섯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 진한 고기 향과 간도 짭조름하면서 버터리한 빵의 향도 좋았고 이날 한식으로 풀어낸 반상도 좋았지만 파스타와 이 미트파이가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와인 안주로도 너무 좋네요. 또다시 고기가 시작되는데요. 이거는 채끝이랑 등심 사이에 붙어있는 수면살이라고 해요. 굉장히 소량으로 나오는 부위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때부터 식사량이 너무 많아서 고기는 패스한 것 같아요. 준비된 거는 이 정도라고 하셨지만 고기를 더 원하시는 손님에게는 계속 준비를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뒤에는 갈비살과 육 사시미도 준비됐었어요. 식사도 원래는 쌀국수와 차돌굴이라는 차돌박이가 들어간 라면을 짬뽕처럼 만들어주신다고 하는데 이날 1인분들이 워낙 잘 드셔서 다 같이 준비해 주셨어요. 사장님도 직원분도 너무 식구처럼 편안한 분위기였고 라면을 먹다 또 요즘 유행하는 짜파구리를 궁금하다고 했더니 즉석에서 짜파구리도 만들어 주셨어요. 마지막 디저트까지 아이스크림과 과일이 준비됐고요. 오늘 이렇게 보넨브레드에서 맛있는 한우 오마카세 잘 먹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다녀온 보넨브레드는 정말 한우의 퀄리티를 최상급까지 끌어올려 첫 번째 고기부터 숙성도와 썰어놓은 가공과 굽기까지 정말 완벽함을 보여주는 한우 오마카세였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더해져 고기 한 부위마다 맛도 굉장히 다르고 향도 다 달라서 정말 한 번쯤은 이 오마카세를 꼭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저에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한우 오마카세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지금은 이곳 보넨브레드가 제일 먼저 생각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마리아주의 맛있는 미담에서 만나요. 빠이.